건물 하나, 아니, 정원 하나에서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걸 실제로 해낸 건축가가 있습니다. 바로 찰스 젠크스인데요. 오늘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어떠세요? 그냥 뭐랄까 잘 꾸며놓은 공원 같아 보이죠? 근데요, 이게 그냥 공원이 아닙니다. 이 안에 우주 전체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말 그대로 땅 위에 쓰인 우주 서사시인 셈이죠. 정원이 블랙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 멀리 은하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생명의 비밀까지 속삭여준다면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런 상상력에서 찰스 젠크스의 작업은 시작됩니다. 이런 엄청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든 사람 궁금하시죠? 규칙을 파괴한 건축가 찰스 젠크스를 소개합니다. 찰스 젠크스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냥 건축가라고 하기엔 부족하죠. 건축계의 판도를 바꾼 이론가였고 또 날카로운 비평가이자 작가였고요. 나중에는 아예 땅을 캔버스 삼아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조경 건축가가 됐으니까요. 그를 세상에 알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책, 1977년에 나온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입니다. 이 책 한 권이 건축계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장을 일으켰어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사실상 그가 정의하고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대체 뭐냐 궁금하시죠?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전까지 건축의 절대적인 규칙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였거든요. 이걸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아니, 왜 형태가 의미를 따르면 안 돼?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딱딱하고 단순한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복잡하고 재밌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내는 훨씬 자유로운 건축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이렇게 건축계의 흐름을 바꾼 젠크스는요, 나중에는 아예 다른 세상에 눈을 돌립니다. 바로 과학, 특히 우주의 원리였죠. 그는 이 혼돈 속에서 어떤 질서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카오스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겉보기에는 완전 뒤죽박죽 무질서해 보이는데 그 안에 사실은 어떤 패턴, 어떤 질서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젠크스는 이 아이디어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특히 그를 사로잡았던 건 프랙탈 구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조각이 전체와 똑같은 모양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거 보신 적 있죠? 뭐 눈송이나 나뭇가지, 번개가 번쩍이는 모양 같은 거요. 자연 어디에나 숨어있는 이 패턴 속에서 젠크스는 우주를 만드는 기본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젠크스는 이런 과학 원리들을 자기만의 디자인 언어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 같은 비선형 동역학, 그리고 방금 본 프랙탈처럼 다른 크기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자기 유사성, 마지막으로 생명의 설계도인 DNA, 즉 유전암호까지, 이런 개념들이 전부 그의 작품의 재료가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좀 어려운 이론들이 실제 땅 위에서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그의 작품 우주의 풍경들을 직접 한번 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그의 대표작 우주적 사색의 정원.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정원은요, 말 그대로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직접 걸으면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이에요. 보세요. 왼쪽엔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 이중나선 구조를 그대로 본뜬 조각이 있고요. 오른쪽엔 블랙홀 주변에서 휘어지는 시공간을 표현한 언덕길이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학 이론 위를 우리가 직접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든 거예요. 1988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이 정원에는 정말 볼거리가 가득해요. 우주의 13억 8천만 년 역사를 층층이 보여주는 우주계단 폭포도 있고요. 모든 걸 빨아들일 것 같은 블랙홀 테라스, 또 DNA 정원까지. 그야말로 과학과 자연, 우주를 위한 거대한 축제 같은 곳이죠. 그의 스케일은 점점 더 커집니다. 크로잉 멀티버스라는 곳인데 원래는 버려진 석탄 광산이었어요. 이 삭막한 공간을 은하계와 해성, 블랙홀이 공존하는 다중우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거대한 우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시선을 조금 바꿔서 그의 가장 인간적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치유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에는 아주 깊은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1996년 그의 아내 매기 캐즈윅 젬크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는 아내를 기리면서 암 환자들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바로 매기 암 케어 센터의 시작이었죠. 목표는 정말 명확했어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병원의 그 차갑고 무섭고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대신 환자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의 정원을 보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 병원이 아니라 꼭 따뜻한 친구 집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젠크스는 좋은 디자인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사람에게 주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건축은 더 이상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든 치유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였던 겁니다. 자, 그럼 그가 우리에게 남긴 이 영원한 우주 지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건축 이론가로서 3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글을 안 읽어볼 수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그의 가장 따뜻한 유산이죠. 매기스 센터는 지금 전 세계 20개가 넘는 곳에 세워져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작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혼돈과 우주,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지도. 그의 건축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계와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찰스 젠크스처럼 우리 주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그 숨겨진 패턴은 무엇인가요?